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네. 정말 좀 갑작스러웠어요. 네. 어제 아마 5시 15분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래서. 네네. 저는 조금 더 버틸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버틴다라고 해봤자 본인만 우스워지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별거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상식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뭐 조선 시대도 아니고 일제 시대도 아니고 해방 직후도 아니고 그때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민도나 교육 수준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몇몇 그 뛰어난 지도자가 이렇게 쭉 이끌어가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지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보다 더 똑똑한 국민 가진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문맹률이 거의 100%의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나라는 맞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어요. 미국도 문맹률이 상당히 꽤 될걸요. 되죠.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인가. 더군다나 지금 민주정당에서 당대표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제가 봤을 때 65%거든요. 네. 65%가 만점이에요. 99.9가 만점이 아니고요. 그렇죠. 90점이 만점이 아니에요. 네. 65를 갖다 넘어가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독재 정권이에요. 그건 이상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몇 점 얻었습니까? 63점 가까이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민심이고 그게 국민의 눈높이인데 거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거는 스스로를 갖다 자해하는 모습, 정치인으로서의 그 자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점식 의원이 그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냥 뭐 사퇴하겠다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잘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퇴할 거면 깔끔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왜 그 사퇴하는데 그 자기가 나 있었던 자리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면서 또 떠나는지 저는 그것도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쭉 그 과정을 한번 막전막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이야기를 뭐 제 나름대로 취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원래 한동훈 대표는 처음에 취임을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아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따라서 뭐 당직자들도 좀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게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이제 박정훈 후보가 안 되면서 네네. 최고위원회 구도가 이제 5대 4로 됐지 않습니까? 4가 이제 한동훈 대표 측이 되고 나머지 5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기존 주류들 뭐 이런 분들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사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조금 이상한데라는 느낌들을 가진 겁니다. 내가 지금 63%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그동안 이제 그러면 한 대표에게 모든 걸 일임하고 모든 인선을 하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왔냐면 정점식 의장이 내 임기는 1년이다. 나 2달밖에 안 했고 이거 뭐 임기 계속할 거다. 이런 인터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대표 같은 경우에 혹시 이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들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게 보면서 이 문제를 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푸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좀 내치고 자를 때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게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을 자르고 싶어도 당대표라는 사람이 당신 나가시오. 잘라요. 그만두시오. 이제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분은 굉장히 원한을 쌓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한 대표의 인사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게 버팀이 간단치가 않았던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이게 정점식 의장을 이제 배치함으로 인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당 최고위원회를 조금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풀 수가 없고 윤 대통령의 뭔가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네네. 연락을 해서 대통령을 뵙고 네. 싶다라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그 면담에서 뭐 당신이 대표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대신 여러 사람 이야기 잘 들어서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이게 힘을 확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사퇴를 하시라, 다 사표를 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긴가민가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 한덕수 총리를 만나고 나오면서 백브리핑 때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고 사실 그 전날 바로 서범수 의장이 그날 한날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이제 정점식 의장을 만나서 선배님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예요. 검찰에 있을 때 제가 좀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좀 저희 좀 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전날 저녁에 정진석 그다음에 이제 이 추경호 뭐 등등 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유임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내가 좀 새롭게 하고 싶다. 국민들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교체 쪽으로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바로 그 지점이 아까 우리 정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아니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가 정책위 의장에 대한 면직권이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인데 없다고 보고 만약에 정점식 의원이 끝까지 버티는데 뭐 면직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법원에서 이 규정들 그 국민의힘 당원들을 쭉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이제 아리까리하다 그게 제 그 스탠스였고 뭐 그 이야기를 정점식 의장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임기가 있다. 그런데 임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 법률가들의 그 맹점이 있어요. 네. 뭐가 맹점이냐면 법이 단 줄 알아. 세상에 법대로만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법 위에 뭐가 있느냐? 법 위에 정치가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추상적 규정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갖다 메꿔주는 게 정치고 그게 상식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약에 정점식 의원이 국회의원 같은 거 안 하고 나 정치인 안 하고 변호사만 하겠다. 네. 그럼 나 규정 딱딱 봤으니까 임기 1년인데 왜 임기 1년 이전에 나가라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해석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보통 국회의원이니까 삼선 의원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금 정책위 의장은 그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변모가 됐단 말이에요. 네. 옛날에는 선거했었잖아요. 옛날에는 저 원내대표가 같이 런닝메이트였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로 선출됐다. 정당성이 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임기 1년인데 나가라 이런 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못 건드리죠. 그런데 지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당 대표가 임명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누가 임명했습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임명했다.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미션이 뭐였습니까? 당 대표 역할을 하라고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하라고 임시적으로 그야말로 임시적인 비대위원장에 불과한데 그런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이 무슨 정당성이 있다고 임기 운운하는 것이냐? 그거야말로 몰상식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적 해석하고 상식하고 완전히 배치가 된 게 지금 케이스였는데 그런데 이제 정점식 의원은 잘못된 동아줄을 갖다가 잡아서 본인만 망신당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지금 정책위 의장이 원래 그 전에는요 원내대표와 런닝메이트였는데 2021년도에 이제 당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을 하고 대신 임명하기 전에 원내대표와 협의를 해서 당 의원총회 추인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 전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데 네네. 원내대표가 이 정책위 의장을 못 찾은 겁니다.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 나설 사람이 정책위 의장을 한번 저 러닝메이트를 데려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온 거예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거 그러면 뭐 원내대표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다음에 이게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찾는데도 꽤 좀 이게 시간이 필요했고 주류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원내대표 말고 그냥 당 대표가 임명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규정에 대해서 아까 뭐 이 정 변호사님은 이제 임면권 이야기했지만 이게 상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게 그러면서도 또 임기는 뒤에 규정돼 있는 이렇게 이중적이다 보니까 해석 자체가 이제 그래도 이게 임명을 당 대표가 하기 때문에 임면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건데 문제는 사실 어제 저는 그 본인이 사퇴할 거면 사실은 뭐 그냥 사퇴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불씨를 남겨준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원내 일부 뭐 의원들은 아니 그 뭐 정책위 의장이 뭐가 뭐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보통 전당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 이게 절체절명의 상황에 어려운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이 정말 부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누군 상황에서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을 맡긴 겁니다. 네네. 좀 새롭게 해달라. 그렇다면 그런 목적이라면 의도라면 의원들은 상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아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데 왜 본인들만 몰라요? 근데 국회 들어가면 예? 다 까먹나 봐요. 아니 어제 저 웃긴 게 저 정점식 의장이 자기 처음 들었다는 거에 나가라는 이야기를. 네네. 아니 정말 신문에 그렇게 나고 방송에 그렇게 나고 제가 목이 터져라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처음 들었다고요? 네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을 봤어요. 네. 뭘 봤냐면은 결정적인 그 모멘텀이 언제였느냐? 다른 거 아니고 대통령 면담이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아니 지난번에 다 같이 밥 먹었으니까 음흠. 이번엔 그냥 그 뭐 비서실장하고 같이 만나서 좀 이제는 이야기를 하자. 뭐 네. 지난번엔 즐거운 시간이었으니까 이랬을 줄 알았는데 음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신청한 거였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면담 한 끝에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당에 관한 모든 일들은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식 의원이 안 나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버티려고 버텨봤지만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동훈이 무슨 정치력이 있어. 한동훈 맨날 검사만 했고 그냥 법무부 장관 하면서 그냥 뭐 야당 의원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일이 다 받아치고 네. 뭐 그랬을 뿐이야. 뭐 영선이고 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네. 그다음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저 역시도 대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정치력이 얼마나 검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요번에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면서 야 저런 것들이 하나하나 딱 쌓이면 뭐 몇 선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했고요. 네. 이번에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 의장에서 사퇴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걸 문제를 풀어 나가는 능력도 저는 굉장히 좋게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를 저는 뭐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네네. 오랫동안 관찰해 본 바에 따르면 정치를 잘한다는 거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정치는 솔직히 적을 안 만드는 거 많이 안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우군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상대방이 정말 능력 있고 또 상대방을 그만큼 어떤 인간적으로 존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네네. 마치 그 사람 같은 경우 나중에 언젠가는 또 도움을 주거든요. 저는 이번에 정점식 의장에 대해서 한동훈 뭐 저희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한동훈 대표가 일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 한껏 띄워줬어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평가를 해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중에는 다 자산이 됩니다. 네. 근데 사람에 대해서요 조금의 어떤 섭섭함과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나중에 자기에게 몇 배로 다시 되돌아와요. 우리가 인간사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시면서 누구에게 정말 본인은 그냥 작은 돌 하나 던졌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개구리는요. 그는 엄청난 바위를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네. 학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장난으로 때렸다고 생각하지만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네. 여러분 절대요 남을 할 때 말씀하실 때 너무 상대방을 빨리 판단하고 너무 상대방에게 상처가 있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다 나중에 이제 그 마음속에 남습니다. 네네. 저는 한동훈의 정치가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이 문제점 뭐냐면 아주 둘이 좋을 때는 그냥 좋아 막 엄청 존경하고 뭐 그냥 뭐 엄청 능력 있고 해요. 딱 돌아서면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당대회 때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정세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배웠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정세를 만드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번에 이제 문제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네. 네. 참 이제 앞으로 어려움이 꽤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숙제를 한 거거든요. 네네. 첫 번째 숙제를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거의 뭐 100점 가까이 맞게 해결했다. 왜냐하면 나가는 사람에게도 뭐 크게 어떤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이 갈등이 아주 첨예한 중간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들 측근들에게 정윤식 의장 너무 세게 저거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비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몇 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조금 본인에게 어떤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대통령과의 면담 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저는 돋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